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진행의 권민정입니다. 어제의 우리 증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2,350선을 회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미국의 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고 오늘 우리 시장 변동성이 큰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가면서 눈치 보기 장세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오늘 밤에 예정이 되어 있죠. 이 미국의 파월 의장의 연설과 더불어서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될 12월 CPI 지표에 지금 집중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오전장과 오후장의 이슈들 실시간으로 분석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 채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이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청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경상수지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이죠.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수치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반도체 등 수출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11월 3개월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6억 2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74억 4천만 달러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1월에서 11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243억 7천만 달러 규모로 감소했고 이는 2021년 같은 기간 대비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네, 세부 항목별 수치는 어땠습니까? 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상품 수지가 15억 7천만 달러로 적자였습니다. 수출이 전년 11월보다 12.3% 줄었는데요.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반도체 마이너스 28.6%, 화학공업 제품 마이너스 16%, 철강 제품 마이너스 11.3% 등 순으로 부진했고 지역별로는 중국, 동남아, 일본 등 순으로 수출이 위축됐습니다. 반면 수입은 1년 전보다 0.6% 늘었는데요. 가스, 석탄, 원유와 같은 원자재와 반도체 등 자본재 수입이 증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자동차의 장점이자 한다면 이 높은 연비와 유류세 환급을 꼽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경차 이외에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경차 외에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기존엔 1000cc 미만 경영 승용 승합차 보유자만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환급 대상이 경차를 비롯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1톤 이하 경영 화물차나 이륜차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경영 화물차나 이륜차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환급 혜택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유류세 환급액은 휘발유나 경유에 따라 리터당 250원이고요. LPG, 부탄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세금 전액이 환급됩니다. 환급 한도는 연간 3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실제 환급은 해당 카드사가 유류 결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즉각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그간 안전진단에 묶여있던 서울의 이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들이 이 대거 안전진단에 통과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네,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 정책 발표 이후 목동 아파트 단지가 무더기로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양천구청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3, 5, 7, 10, 12, 14단지 그리고 신월시형 아파트 등 7개 단지에 대해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된 안전진단을 통보했습니다. 재건축 통보를 받은 단지들은 곧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 건데요. 이번 결과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 완화에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재건축 통보를 받지 못한 단지도 이 조건부로 재건축 통보를 받게 되는데 이 단지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앞서 언급한 단지 외에도 1단지, 2단지, 4단지, 8단지, 13단지는 이번에 조건부 재건축 통보를 받았는데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더라도 무조건 2차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는 적정성 검토 등 2차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았었는데요. 현재는 지자체 요청이 있을 때만 실시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안전진단 문턱을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목동 신시가지 대부분 단지가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안전진단에 최종 탈락한 9단지, 11단지도 다시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보도본부 서청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죠.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인 12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4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 등을 앞두고 경계감이 커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영향은 국내에까지 끼쳐지게 되면서 현재 장중의 변동성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오전장 대비해서 힘이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등락을 현재 반복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0.2% 내린 2,345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 스마트 팩토리 방위산업 관련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오전장 대비해서 힘이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현재는 0.87% 내린 695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강하지만 전일 상승을 보였던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하루 만에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7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도 3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현재 1,332억 원, 외국인은 380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반면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1,521억 원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도 1,000억 원이 넘는 매도세, 반면 개인은 3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한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이 정책주로서의 훈풍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총 1,462억 원 규모의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발표하게 되면서 이 수혜에 대한 기대감에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는 기존의 이 양적 확대 중심의 지능형 스마트 공장 구축에 힘을 썼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고도화 중심 지능형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게 됐죠. 이 같은 발표로 인해서 관련주들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일 로보틱스가 현재 14% 넘는 급등세, MDS테크는 25%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티라유텍은 현재 상한가를 진입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화장품 관련주들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8일부터 중국이 입국자 격리 지침을 폐지하게 됐죠. 더불어서 우리 국내에서도 머지않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전일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 조건을 제시했던 이 23일부터 전일까지 약 2주 동안 화장품 관련주만 모여있는 이 타이거 ETF도 4.12%의 상승을
보이게 됐는데요. 다만 오늘은 이 최근 상승한 데 따른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LG 생활건강이 현재 4%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아모레퍼시픽, 현대바이오, 애경산업까지 모두 5%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전일 새해 첫 6만 전자를 달성하더니 오늘도 이 6만 원대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닝 쇼크에도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동반 하락을 보이고 있죠. 중국에서 이 플랫폼 기업에 있어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 기대가 된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니드가 캐나다의 리튬이온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인 리사이클리코와 리튬이온 배터리 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이마트는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에 오늘장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영업이익 부진, 그리고 예상보다 큰 온라인 사업부의 적자 규모 등이 실적 부진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이 카카오 게임즈의 대표작인 오딘의 개발사인 이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IPO가 전망이 되면서 중복 상장에 따른 주가 하락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카카오 게임즈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SK 하이닉스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어서 이 SK 하이닉스도 어닝 쇼크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는 이 반도체 업황의 불황이 지속될 것이란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10년 만에 적자의 가능성 제기가 되고 있지만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현재 0.47% 오른 86,4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으로는 SAMG 엔터가 있습니다. 최근 연이은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티니핑이 중국 OTT 플랫폼 공개 이후 하루 만에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더불어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티니핑의 완구가 국내 온 오프라인 완구 유통 채널에서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현재도 3.8%대 강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RF 머티리얼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해왔던 이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이 지난해에 완성이 돼서 현재는 운용시험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레이저 대공무기용 레이저 다이오드 모듈 국산화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이 RF 머티리얼즈가 오늘장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도 7% 넘는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확인한 현재 수급 상황 객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보고 왔는데요. 이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대형주, 그리고 대형주도 그렇고요. 그리고 소형주, 코스닥도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덮치는 종목도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원전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전일 얘기 나왔었죠. 이 한국수력 원자력이 우간다와 원전 사업 협력을 논의한다는 보도가 나와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주도 특히 이제 매수세를 한전기술도 그렇고요. 매수세를 많이 좀 들어오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삼성전기입니다. 우선 그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실적에 대한 우려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이 있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IT 수요가 부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재고 수준에 대해서 맞춰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MHC 가동률을 작년 3분기 60% 후반에서 지금 4분기 때는 작년 4분기는 60% 미만으로 낮추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삼성전기의 그 재무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은 빨리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신제품 출시 효과는 일시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좀 가동률 회복도 지금 가동률 회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국내와 중국 고객들의 어떤 부품이나 이런 부분의 수요는 반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가 매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외국인 쪽에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주요 흐름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먼저 또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수력 원자력이 우간다 원전 사업 협력 소식 속에서 호재성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삼성전기도 올해 한중 고객 부품 수요 증가 기대감 속에서 오늘 상승 흐름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바로 이제 LG에너솔루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고 기관이 오늘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 LG에너솔루션인데요. 포드와의 MOU 체결도 좀 있겠지만은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일회성 비용이나 또 그리고 ESS 리콜 과정에서 비용 증가분을 뺀다면은 오히려 지금 시장의 기대치 이상으로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잠정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사업부별 실적은 미공개로 아직 나와지고 있긴 하지만 특히 이제 소형전지 쪽에서는 이 어떤 성과 교육이나 말씀드린 일회성 비용도 일부 집행이 됐던 상황에서 오히려 소형전지 부분 쪽에서는 지금 오히려 선방을 좀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ESS 전지 쪽에서는 이제 적자 부분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약간 시간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전기차 리콜과 달리 ESS 리콜은 개별 사업자별 대응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ESS 쪽에서의 이 대응에 대한 부분은 빨리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제 LG에너솔루션을 다음 실적에서 제외하면은 분명히 좀 큰 폭의 영업이익 상승은 올해 1분기부터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환율 하락이나 여러 가지 팡크가 좀 약세가 됨에도 이제 얼티엄세 쪽에서의 공장에 대한 가동 효과는 분명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솔루션 올해 실적을 굉장히 좀 기대를 해도 괜찮고 이 부분이 이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적극적으로 오늘 매수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목표 주가를 증권사도 62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1차적인 목표 주가를 52만 원, 그리고 손절가 42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이성웅 차장의 포착 특징주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연관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는 또 처음 네.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4분기 실적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 좀 주가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좀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돋보이고 있어요. 맞아요. 외국인이 먼저 사들였고 기관이 따라 붙은 모습인데 네. 그래서 그런지 코스피의 봄이 예상보다 좀 빨리 찾아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을까요? 글쎄요, 일단 연말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산타랠리는 없었어요. 네. 그런데 연초 들어와서는 좀 연초 효과가 났고요. 이거 토끼랠리라고 부르더라고요.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어서 지수가 올라간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았는데요. 우리가 이게 지속성 있게 모든 섹터, 모든 업종이 다 올라갔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연준의 스탠스는 똑같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기준 점도표상으로 5% 초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직도 물론 그 기울기 자체, 금리 인상폭 자체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안전자산으로 머니무브했던
자산들, 유동성이 일부 위험 자산으로 들어오면서 주가들을 끌어올렸죠. 그런데 이게 지속이 될 수 있을 거냐라는 관점에서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려나가는 과정에서 했던 얘기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가 더 높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도 함께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물가 지표를 한 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곧 발표가 될 파월의 연설에서 어떤 얘기들이 도대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 미국 시장도 네. 약간 혼조세를 보였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굉장히 강했었는데 네. 강했던 업종 중에서 전기, 전자라던가 철강, 금속, 금융업 이런 쪽들을 제외하고는 일단은 계속적으로 모든 섹터를 매수할 만한 유동성은 외국인들도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유동성의 수급은 일단 물가 지표를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일까요? 네, 아무래도 물가 지표를 확인하면서 일단 2개월 연속으로 꺾였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연초에 반영이 되고는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연속적으로 발휘가 돼야 되고 그런 쪽들에서 안전자산에 있는 쪽들이 위험자산으로 완벽하게 머니무브, 시장에 유동성 없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동성이 있는데 잠깐 지금 안전한 자산 쪽으로 피해 있을 뿐이죠. 그런 자산들이 완벽하게 돌아오려면 일단은 이런 연준 쪽의 금리 인상 시그널들이 확실하게 꺾였다. 라는 부분들 확인이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쪽들에 의해서 수급들이 결국은 완벽하게 지속적으로 잠깐의 강도로 짧게 들어오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지속적인 외국인들의 매수가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 지수와 모든 업종들이 상승 탄력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 코스피의 이 수급 상황이 많이 호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에 봄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시장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차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직 전반적인 수급이 호전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섣부르고 연초에 전기전자 중심으로 이 반짝 랠리가 이어가는 모습이었네요.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오늘에 있을 연준의 말과 더불어서 지표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4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먼저 첫 신호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고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좀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1분기까지 기대에 못 미치겠다라는 이 예상도 있었는데 네. 이 어딘 쇼크에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좀 빨간불 켰던 모습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배경이 뭘까요? 글쎄요. 2차 전지단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두 이제 시황 업황이 반도체 쪽은 안 좋아요. 그리고 가전이나 이런 쪽들도 중국의 IT 세트 수요 감소 이런 부분에서 기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경기 둔화, 인플레이션,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소비를 자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메모리를 주축으로 한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꺾여 있고요. 거기다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전 쪽 캐시카우 역할을 지금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안 되던 사업들을 다 접었습니다. 휴대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접었는데 결국에는 신성장 동력으로 전장 이런 쪽들이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목에서 이게 갑작스럽게 실적을 크게 내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가전이라던가 이런 쪽에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지속적으로 실적을 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둘 다 충족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조금씩 열리면서 소비가 살아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 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중국이 정말로 완벽하게 그동안 고수해 왔었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벽하게 폐기할 것이냐. 결국 폐기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장이 지금 약침체 정도에서 다시 방향 전환을 해서 시장의 어떤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이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반도체 업황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유입됐던 시기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확대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려운 시기에 이걸 실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정부의 정책이라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증명을 해준 것 같고요.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쪽들은 물론 경기 침체 우려는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에 대한 구매 수요, 대기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이에요.
전체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자동차 시장은 포화가 되면서 판매량이 올해에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작년에도 북미 쪽에서는 전기차 판매 비율이 더 올라갔고요. 올해에는 아마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 더 늘어났거든요. GM이라던가 테슬라 기본적으로 20만 대 이상을 팔아도 세액공제 그리고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처지에 지금 다시 들어간 거죠. 거기다가 다른 폭스바겐, 포드, 스텔란티스 전부 다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가열차게 마케팅들을 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정부 차원으로도 이런 친환경,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더불어서 전기차의 보급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픽업 트럭, 대형, SUV 같은 차량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과연 중국의 CATL, BYD, LFP 배터리 같은 것들이 지금 활개를 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아침에 또 포드 쪽과 관련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SK온하고 하려던 부분들을 일단은 폐기하고 LG에너지솔루션에다가 손을 내밀었다라고 그랬죠. 이건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렸을 겁니다. 배터리 쪽에서 탑2 꼽았을 때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SK온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SK이노베이션에 속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유단의 실적이 상당히 큰 밸류를 차지할 수밖에 없고요. 높은 밸류를 줄 수 없는 상황에서 흑자 전환은 아직까지는 요원하다는 부분도 같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거기다가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포드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배터리 받아서 빨리빨리 테슬라를 쫓아가야 될 텐데 이거 양품의 비율이 70%밖에 안 돼? 그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캣바 못 갖춰 놓으면은 당연히 배터리도 그만큼 안정적으로 공급 못 받겠네. 이 생각에 도달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으로 일단은 고객사를 바꾸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은 완벽하게 상황이 다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이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LG엔솔까지 모두들 어닝 쇼크를 기록한 바가 있는데 주가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이 반도체 업황 자체는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지만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하면서 조금 더 이 주가 상승의 신호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2차 전지는 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잠시 주춤할지라도 성장은 좀 계속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역시나 좀 포드와 협력 소식도 더불어서 또 배터리 공장을 신설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또 다수의 증권사는 현 구간이 삼성전자의 바닥이다라고 보는 분위기도 있어요. 또 삼성전자와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모두들 이렇게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지만 지금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좀 최근 눌림목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신규 타이밍 접근 전략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동의는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동의 못하는 부분은 바닥을 잡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더 떨어질까요? 네, 일단은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바닥인지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도 상반기는 힘들 거란 얘기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4분기에 영업 적자가 1조까지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메모리를 주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에게는 굉장히 혹독한 겨울이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다. 재고라던가 이런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 하락도 지금까지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뭐 분할 매수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좋은 기업인 건 누구나 알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파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수익률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라고는 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라는 건 첫 번째가 강도, 두 번째가 지속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화면 보시면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일간 수급입니다. 1월 3일 들어오면서부터 그동안 투신이라던가 연기금 사모펀드는 조금 매수를 일찍 시작했어요. 근데 1월 3일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번 1,500억 샀다가 가파르게 매도가 나온 이후에 1월 3일부터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됐어요. 근데 174억 샀죠. 이때는 매수 강도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되니까 1,760억 샀어요. 전일 대비해서 10배 샀죠. 그러면 일단 강도가 갖춰진 상태에서 매수세가 고르게
계속 들어오고 있죠. 2천억, 1,400억, 1,800억. 거기다 기관 매수 끊기나요? 투신, 사모펀드, 외국인까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삼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도와 연속성 갖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다가 오늘의 가십계까지 보게 되면은 아침에는 외국인들이 살짝 매도했어요. 근데 10시가 되니까 바로 순매수 전환하면서 33만 주 정도를 걷어들였죠. 30분 동안에요. 그 이후로도 수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투신이라던가 연기금 이런 쪽들은 조금 혼조세를 보이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따라 하셔야 되는 건 기관의 매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자 다 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기관의 트레이딩보다는 외국인들의 이런 종목에 대한 지분율 추이를 보시면서 꾸준하게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일단 2차 전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1차적인 바닥을 잡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의미 있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이 최근 실적 발표가 있었던 기업들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의 수급 또 지분율의 추이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4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기대감이 낮아진 채로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요. 특히나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200개 상장사 중에서 영업이익이 거의 좀 많이 30% 이상 감소한 기업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업종별로 실적이 좀 크게 엇갈릴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맞아요. 실적 시즌에 주목해볼 업종이 있다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던가 이런 피해들이 올해에도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최근 2주간 보게 되면 작년 4분기에 실적 컨센서스는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한 5% 정도가 2주 동안 또 하향 조정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일단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40조 원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건 2020년 6월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시장 변동성을 유발하는 쪽이 이제 금융투자 쪽이에요. 이쪽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투기적으로 좀 만드는 그런 악영향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매도세는 조금씩 완화가 돼갈 것으로 일단은 보이고 있고요. 1월 옵션 만기일이 이제 12일로 다가왔어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일단락이 될 것으로 좀 계절성 이런 부분들 보았을 때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완벽하게 유동성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머니무브를 완벽하게 해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업종과 지수를 봐야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펀드 투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종목과 섹터별로 해서 접근이 가능한 종목들,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것들은 올해에도 미국을 바탕으로 해서 모멘텀들이 상당히 세게 작용을 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미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와 있는 방산, 이런 쪽들도 역시나 유럽, 폴란드 중심으로 한 수주들이 올해에도 다른 나라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과 섹터를 선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좀 시장 상황 살펴보면 2차 전지와 원전주들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자도 테슬라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우간다와 원전 사업에 대한 협력 기대감 속에서 원전주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맞아요. 이 주가 반등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은 뚜렷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반등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상황 자체가 아직까지도 투자자들은 이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금리 내릴 거야. 근데 연준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 내릴 거야. 올해에도 상당 부분 높게 올릴 거고 그거 생각하고 있는 그것보다도 더 높게 올릴 수도 있고 거기에 더 오랜 기간 머물 수도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속아왔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연준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Don't fight the Fed예요. 연준과는 싸우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투자 관점을 그대로 적용을 하셔서 너무 강력하게 주식, 특히나 위험자산에 대해서 강력한 매수를 외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강력한 매수 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픽 종목 하나씩 뽑아주신다면요.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2차 전지 쪽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배터리셀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이 될 거예요. 결국에 주가가 테슬라 이슈와 이런 일회성인 어떤 실적 컨센서스 하회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빠졌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도 보여드린 것처럼 주가가 빠졌을 때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줄어드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화면에서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네. 잠시만요. LG 에너지 솔루션. 네네.
현재자 빨간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네. 여기에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꺾일 때 외국인들 지분율은 꺾이지가 않았어요. 네, 계속 평이하게 플랫하게 가거나 소폭의 위아래 조정이 있지만 우상향 기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이니켈 배터리 쪽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앞으로 할 일은 더 많아진다.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양극재 쪽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엄청나게 좀 치고 올라간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밸류상으로 약간의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과 LNF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 BM과 F프로 살펴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용관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핀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가 밝았고요. 한 2주 가까이가 되었는데 네. 1월이 지나가면서 지금 시장 흐름 나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흐름이지만 시장 분위기는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해외 쪽도 뭐 어제 뭐 나스닥은 오르고 뭐 다우 빠지고 뭐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해외 선물 쪽 보면은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빠르게 또 보합까지 돌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상대적인 강세 흐름으로 좀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보여드리는 편인데 제가 직접 뽑는 거거든요. 근데 디커플링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표시를 한 건데 위에 표가 빨간색이 나스닥이고 아래가 코스피고 네. 그리고 이제 초록색은 디커플링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계산을 한 건데 보시면 이제 계속 벌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게 좀 줄어든 상태예요. 작년에 계속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내리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코스피가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가지고 디커플링이 좀 줄어든 모습이고 보통의 경우 이렇게 반등을 하면은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빨리 반등을 하고 코스피는 그걸 못 쫓아가고 하는 그런 답답한 흐름이었는데 그게 최근에 좀 모습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틀려지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는 모습이 이게 좀 각도가 빨간 것보다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물론 예, 여기 좀 그림이 작아서 좀 잘 구분은 안 가는데 파란색이 네, 파란색이 좀 있네요. 네. 빨리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만 한 2%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모습이고 오늘 이렇게 선물 쪽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 감안한다면 우리 시장이 뭐 상대적으로 많이 강하다. 그렇다면 혹시나 그러니까 주가는 주가에 물어보라라는 그런 격언이 있듯이 이런 모습이 혹시 경기가 이제 반전까지는 아니어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들어선 게 아닌가. 그래서 주가가 먼저 이렇게 코스피가 탄력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기대감도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기가 확장세로 반전이 되면 코스피가 훨씬 강할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었고요. 그러다 초반에 좀 강하다가 나중에 가면 다시 또 좀 약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하여튼 경기 반전 초반에는 코스피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강한 모습이 혹시나 만에 하나 반전까지는 아니어도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흐름이 아닐까라는 점은 우리가 계속
1분기에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가 그것을 바로 나타내는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 선행지수는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경기가 좀 뭐 확장세까지 바로 진입은 안 하더라도 이 위축 국면이 거의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쪽으로 좀 비중을 다른 시장보다도 우리 시장 쪽의 비중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모습, 특히나 이제 오늘 장중에 삼성전자가 61,100원이 고점이거든요. 네. 이게 올해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10.5%나 삼성전자가요. 올 한해요. 예. 네. 그러니까 올 한 해 며칠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0.5%고 그리고 IT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건 당연한데 그래서 업종 상승률 구하니까 이 삼성전자가 끌어올린 게 폭이 비중이 좀 크겠지만 네. 어쨌든 업종 자체도 1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었던 이 IT 업종이 금리나 뭐 이런 주변 환경 요인이 변하면은 IT가 올해의 반등 시에는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다라는 점. 그게 1월 장세가 좀 시그널이 좀 주는 게 시그널이 좀 비중이 크거든요. 네. 한 해 주는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올해 초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IT 업종의 강세는 우리가 그냥 한번 이러다 말겠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계속 좀 주목을 하고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서 어느 일정 부분 이쪽으로 좀 할애를 해주고 예, 많이 싸니까요 일단 그래서 더 내려봐야 내릴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비중 어느 정도 할애한 다음에 시장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코스피가 올해 좀 나스닥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었다. 이번 주만 해도 뭐 한 2% 강세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에 따른 원인으로서 일단 삼성전자 10% 올 한 해 올랐다고 합니다. 대형주의 이 IT 업종들이 좋은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좀 안정되는 것과 환율이 좀 내려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도 네.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요인이 장세를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금리가 거의 정점이 확인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 다른 페드 인사들이 이제 정책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은 예전처럼 계속 시장을 억누르고 방해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완화된 듯한 그렇게 크게 누를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잭슨홀 미팅으로 시장이 올라오기만 하면 계속 때리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두더지 게임 하듯이 계속 페드 쪽에서 이렇게 뿅망치를 막 때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오면 막 네. 맞아 들어가고 다시 숨고 뭐 이런 식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시장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이게 날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뿅망치에 불과하구나.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인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이게 얼마짜리, 얼마나 갈 만한 대상가 그걸 좀 살펴보면서 시장에 이렇게 충격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나 이제 금리 쪽을 제가 살펴봐도 이 10년물 국채 흐름을 제가 이제 종종 이 차트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작년 한 해 내내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아마도 이제 이 표 안 볼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표를 안 볼 수도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요하지가 않다가 아니라 이제는 안정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장이, 그러니까 국제 시장이 시장을 선도했기 때문에, 자산 시장 전체를 선도했기 때문에 이게 안정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무슨 업종이나 종목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IT 업종을 선택할 건지, 뭐 산업재를 선택할 건지, 뭐 그러한 고민거리가 생기는 것이지. 전체적인 안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에서는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른 뭐 이평선이네 뭐네 보조지표 모두 다 지워버리고 여기 딱 이평선 20일 이평선만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한 상태인데 보통의 어떤 자산이나 이 바닥을 만들 때 이 20일 이평이 쌍바닥을 만드는 그때가 시장의 바닥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 번에 이 바닥은 여기 이렇게 이 붉은색 선이 21 이평인데 한 번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게 이렇게 해서 약간 흘러내리다가 최근 지난주 후반에 이 국채 국채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이 나타난 이후에 그러면서 이 21선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오늘 내일 모레 이제 국채 발행 일정이 있긴 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조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 21 이평선 주위에서 움직여주면서 5일 이평이 벌써 올라온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조정이 될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 21 이평선이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 만약에 1월 후반부에 그런 식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1월이 고통의 정점이 되고 시장의 바닥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연결이 돼서 FOMC 회의 1월 말에 있고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이어지는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일정이나 자금 조달 계획이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상승의 모멘텀으로 강하게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분위기가 막 지금 무르익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이런 식으로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고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금리가 바닥을 만든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바닥을 만들고 실제 금리는 이제 천정을 치고 떨어진다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업종이나 종목이나 모든 게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변화의 일환으로 IT 업종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다우지수가 좀 약했어요. 마이너스 났어요. 근데 제가 다우지수 쪽에 이 종목들을 그러니까 다우지수 내렸네 이러고서 네.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럼 왜 내렸는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글로벌 대표 기업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금리가 막 올라갈 때 막 일정의 수익이 계속 고수익이 창출되던 그런 글로벌 대표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쪽은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계속 영업이 잘 되니까 포커스를 맞춰서 작년 한 해 내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게 꺾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꺾이면서 IT 업종이 올라오고 네. 우리가 흔히 잡주로 표현하던 테슬라가 드디어 막 오르죠. 네. 급등을 하고 반도체 급등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저변에 아까 말씀드린 금리 환경 요인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익의 변화와 더불어서 그동안 계속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었던 금융주나 뭐 바이오, 방산, 기계 이쪽의 업종들이 다우지수의 비중을 많이 차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이 자연스러운 조정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 해서 뭐 그게 폭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뭐 정점을 벌써 1년 이상의 시세를 냈기 때문에 정점을 형성한 다음에 일정 부분 조정을 보이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종목들이 나쁘다라고 표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종목들이 상대적인 강세가 멈추게 된다면 네. 그 후광 효과가 이제 어느 쪽으로 빛을 발할 것인지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업종이 IT 반도체인가요? 그쵸. 그것이 IT하고 반도체고 네. 제가 반도체는 이따 후반에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디테일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안정세 바닥을 형성하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향후 금리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이번 달에 또 국채 발행 일정이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그 표에서도 보면 알듯이 금리 바닥은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향후에 놓고 봤을 때 일정상을 놓고 보면 오늘 내일 모레 국채 발행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네. 보통 국채를 발행하면은 기존의 보유자들이 그걸 매도하면서 이제 신규 입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유통시장 쪽은 좀 약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모레는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 선물 쪽도 그래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네. 점에서 포커스를 계속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만약에 국채 시장의 흐름이 만약에 우리 국채 쪽이 미국 국채를 따라가지고 조정을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시장 흔들릴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국채 시장 지금 현재 시점에 현재가를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또 거기도 강해요. 그러니까 선물을 비교했을 때 지수 선물도 강하지만 네. 국채 쪽도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한국 자산 시장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돼요, 지표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마도 1월 지표하고 2월 지표가 우리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세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좀 국채 발행 시장이 다시 좀 증가를 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시장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국 시장의 전망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쪽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이유가 경기가 지금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얘기, 펀더멘탈적 논리, 안 좋은 거 시장에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경기하고 밀접하게 상관이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 무조건 편입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반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시장 쪽에서 반도체 편입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편입하고 시장 같이 동참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스핀 김영진 대표와 함께 이슈 칼럼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개민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